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맡게 된 김재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장애인식 개선을 시작해 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기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 장애인식 개선 중요성 및 장애의 정의. 주제 2. 장애인의 인권 및 관련된 법과 제도. 주제 3.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에티켓. 주제 4. 장애인과 올바른 소통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차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할 주제들인 만큼 흥미롭지 않나요? 본격적으로 교육에 앞서 대략 1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아, 아빠 회사 간다? 수정아,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아빠 간다? 수정아, 아빠 부르네. 아빠 봐야지. 나도. 나 간다. 차 안 가져가? 차는 당신이 필요하잖아. 간다. 수정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주차장에 모셔둔 자동차는 아내에게 양보한 채 나는 뚜벅이가 되어 출근을 한다. 자, 오늘 점심 뭘로 할까요, 점심? 아이고, 양대리. 휴가 일정이 아직이야? 어? 아이고. 제 시차 적응이 조금 걸리는 편이라. 양대리님, 일본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응. 휴가 다녀오신 거 너무 생색내시는데요? 내가 뭐? 너무 티나? 어? 너무 티나! 너무 티나! 차 과장님은 뭐 드실 거예요? 난 그냥 뭐 백반 개죠. 자, 오늘 만리장성, 만리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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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리장성. 갑시다. 나 이거 좋아해. 고! 가죠. 에? 야, 오랜만에 얼큰한 짬뽕을 먹으니까 이제야 내가 한국에 온 것 같네. 어? 양 대리님 배낭여행 다녀오셨죠? 사모님이랑 둘이 가신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란가? 결혼기념일 겸사겸사 해서 갔다 온 거야. 오, 생각보다 가정적.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뭐 부산에서 배 타고 후쿠오카 가서 거기서 신칸센 타고 신오사카 찍고 도쿄 좀 둘러보다가 뭐 디즈니랜드? 그 정도 둘러보고 온 거지 뭐. 디즈니랜드 저도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인데. 갔다 와. 뭐 얼마나 된다고 가면 되지. 우리 수정이도 엄청 좋아하는데 디즈니랜드. 한번 다녀오세요. 수정이 데리고. 요새 거기 엄청 잘 지어놨어요. 애들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고. 차 과장님, 휴가 때 어디 안 갔다 오셨어요? 뭐 나야 뭐 그냥 방콕 했지 뭐. 아, 난 그게 부럽네, 부러워. 난 애들 2살에 계곡이라도 가야 되는데. 아, 정말 딸내미하고 와이프분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요? 천사죠, 천사. 예,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가는 것, 내 최고의 소원이다. 결혼 11년 차인 우리 부부가 단둘이 여행을 갔던 건 신혼여행뿐. 물론 우리도 결혼 기념일마다 해외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수정이가 태어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말도 안 돼. 우리 수정이가 장애라니. 왜? 왜 우리한테 이런... 우리
어떡해. 뭐? 발달장애? 아니, 빠른 애가 있고 더딘 애가 있지. 경훈이 너도 돌 지나서 걸었어. 어디서 돌팔이 의사 말만 듣고. 대학병원에 갔었어요. 아이고 시끄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수정이가 왜? 혹시 네 마누라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고. 아 그런데 왜 병신이 태어나? 엄마, 병신이라니. 그러니까 왜?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기냐고. 왜? 아휴, 몰라. 아유, 그런 얘기 할 거면 이제 전화 끊어. 수정이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이 아내의 몫이었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책임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절대 직장에서 잘리는 일은 없어야 했다. 그래서 육아휴직도 쓰지 못했다. 육아휴직을 쓴다면 승진은커녕 아예 내 책상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차 과장님, 다음 달 워크숍 준비 잘 되고 있죠? 예, 이번 주말까지 기한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기회에 국내 드론 기술 얼마나 발달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마트에서 초코아임이랑 두부, 콩나물, 무 사가지고 와. 하루 24시간 수정이에게 매달려 있는 나 대신 퇴근 때 장보기는 남편 몫이다. 간혹 수정이를 데리고 쇼핑을 가거나 외식하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땐 현관문을 나서면서부터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쌀국수.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쌀국수. 이럴 땐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우리 아이 무서운 애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차 과장님. 양대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족들이랑 식사로 나오셨습니까? 쌀국수. 수정아, 엄마랑 먼저 가자. 아 싫어. 야, 네가 수정이구나. 응? 쌀국수 먹어. 그래 알았어. 저 양대리, 내일 회사에서 보자. 그러시죠. 먼저 갈게. 예, 들어가세요. 차 과장님 애가 장애가 있었구나. 세상에, 차 과장님 진짜 안 됐네요. 근데 무슨 장애래요? 몰라, 뭐 애가 길에서 막 떼쓰고 오는데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팀장님도 모르셨어요? 차 과장님이 뭐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불쌍한 차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네. 저 과장님, 혹시 딸이 장애가 있나요? 네. 힘드시겠습니다. 아니요. 전혀 안 힘든데요. 오히려 우린 수정이 때문에 행복한데. 다른 집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일 보십시오. 예. 이래서 남편은 그간 수정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었다. 일방적인 동정심 가득한 눈초리와 그저 형식적인 위로는 오히려 남편의 자존감을 추락시킬 뿐이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다. 수정아! 어디 있니? 수정아! 수정아! 희진 씨. 과장님 어디세요? 곧
PT 리허설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안 오셔서요. 그래 맞다. 저 희진 씨 미안한데 그 양대리 좀 부탁하면 안 될까? 내가 집에 일이 있어서 말이야. 양 대리님이 내용을 아실까요? 과장님이 작업하신 건데. 그 아마 그 양대리가 알 거야. 그 본 PT 땐 내가 늦지 않게 갈 테니까 저 걱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해. 수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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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말도 없이 혼자 나면 어떡해.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디즈니 보자. 그래도 우리 수정이 겉옷까지 다 챙기고 나왔네. 아이고 우리 수정이 딱딱하네. 옷도 다 챙겨 입었고. 그러니까 우리 수정이 이제 다 컸네. 가자. 아이고. 수정인 우리 부부의 삶이다. 삶이란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도 함께 공존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아이를 보고 행복을 느끼는 다른 부모처럼 우리 부부에게도 수정은 행복인 것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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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먹자, 치즈 먹자, 치즈. 자, 수정아, 치즈 먹자. 단지 우리 수정인 소통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과 다를 뿐이다. 그러니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수정이를 바라보면 좋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시선인 것이다. 일방적인 시선은 완전 노땡큐다. 사람들이 그렇듯 나 또한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한 아빠일 뿐이다. 오늘 저녁에 아빠 뭐 사다 줄까? 우리 아이 역시 누구보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꿈이 많은 아이니까. 여러분들은 동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중에 나도 저랬었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님이시라면 안타까움과 마음의 상처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다른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오리요? 주둥이 쪽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토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과 저와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장애를 보는 관점 또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 인식 개선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장애의 개념 이해. 장애란 무엇인지 장애의 개념과 관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에 대한 올바른 표현 이해. 장애 인식의 변화는 올바른 표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동향 이해. 많은 장애 유형이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국내 장애인 현황 및 동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에 관련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란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등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 단어에 인자가 붙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 감수성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 및 해석, 그 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함께 동참하겠다는 심리사회적 공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V를 시청하다 보면 장애인에 대하여 비하 발언을 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는 장애 감수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장애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0만 명입니다. 즉, 전체 인구의 약 5%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동은 장애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4,49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근 군지역 장애 인구수 비교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동은 5번째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만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 현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몇 가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체장애입니다. 왜 지체장애가 유독 많은 것일까요? 지체장애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주로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신체 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외부적인 충격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 또는 작업 환경으로 청신경이 손상되어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는 사고로 눈을 다치는 경우와 질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뇌병변, 지적, 정신 등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OX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함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위 표현은 장애와 질병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앓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적장애를 앓고가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느니 맞는 표현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위 표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보조기구인 휠체어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나 이용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가 맞는 표현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뜻으로 이는 나이가 많은 장애인에게 친구라고 부르게 되어 예의에 어긋나며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칭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결핍한 상황을 절름발이에 비유한 것을 매스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절름발이가 아니라 부실하니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결에 사용했던 용어들을 다시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인권에 관련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권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장애인에게도 인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존엄성, 자율 및 자립 존중. 둘째, 차별 금지. 셋째, 사회 참여와 통합. 넷째,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다섯째, 기회의 평등. 여섯째, 접근성. 일곱째, 남녀 평등. 여덟째, 장애 아동의 발전 역량과 정체성 존중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볼 것은 장애인 관련된 법과 제도입니다. 타이틀만 봐도 어렵고 딱딱해 보이시죠? 많은 제도들 중에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장애 발생, 예방, 교육, 의료,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차이와 차별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선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성별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안경 착용 유무, 직업 등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별이 보이나요? 저는 남성은 계단을 이용할 수 있고 여성은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막아 놓은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교육을 아주 잘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별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차별. 두 번째, 간접 차별. 세 번째,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네 번째,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는데 이를 성차 거부하는 것입니다. 간접 차별은 형식적으로 공정한 기준이지만 장애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인에게 토익 800점을 획득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마트에 입장 거부 당했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광고에 의한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 및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 불리한 광고를 찍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법률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이란 같은 또래에 비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어서 권리 보장과 지원 규정을 보겠습니다. 첫째, 권리의 보장. 둘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셋째,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권 침해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은 1331번 또는 알프스 아동 종합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장애 유형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장애 유형이 몇 가지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며 총 15종류나 됩니다.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장애, 뇌전증 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분류해 보았는데요.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 질병, 외상으로 인한 상아직 기능의 장애를 말합니다. 관련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특히 스티븐 호킹 박사는 다수의 저서를 남겼고 특히 블랙홀 특이점을 증명하여 우주 기원을 밝히는 데 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체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해 보일 때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하며 동의 없이 휠체어를 밀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지체장애인은 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휠체어가 책상에 들어갈 수 있게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뇌병변 장애입니다. 뇌병변 장애는 질병, 외상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 신체적 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뇌병변 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다시 요청을 합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보조기기 확인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걸음걸이가 불편하거나 느릴 수 있으므로 함께 걸을 때 보행 속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는 시각의 기능적 손상으로 인한 시력, 시야, 색각, 안구 운동 등의 장애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R&B의 살아있는 전설, 스티비 윈더가 있습니다. 또 놀랄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그 어떤 임금보다도 장애인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름을 부르거나 팔을 가볍게 건드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직장 건물 구조 및 시설물 단계적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상은 길을 물으면 전후, 좌우와 주변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걸을 때 턱이나 계단이 있을 경우 미리 알려줍니다. 네 번째로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청신경 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소리 판별의 장애입니다. 관련된 인물은 베토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베토벤의 대표적인 곡, 영웅, 운명, 합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입술 모양, 표정 등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업무 지시 때 시범을 보여줍니다.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는 차량 뒷면 유리에 청각장애인 알림 표지가 있으면 위험 사항이 있을 경우 빵빵 소리 대신 전조등을 깜빡거립니다. 다섯 번째로 안면 장애입니다. 안면에 화상, 변형, 기형 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면 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화상 당시 관련 질문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뜨거운 열로 하는 작업은 피하도록 합니다. 일상에서는 신체의 흉터나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여름에도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가합니다. 여섯 번째로 언어 장애입니다.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의 장애를 말합니다. 그 관련 인물은 조지 6세 영국 윈저 왕가의 세 번째 왕입니다. 다음은 언어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두르거나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어려울 경우 필담을 활용하여 관심을 줍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전화통화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때까지 전화는 삼가합니다. 일상에서는 전화통화가 어려울 경우 팩스, 이메일, 메신저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합니다. 일곱 번째로 신장장애입니다.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장애입니다. 다음은 신장장애 에티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 투석치료로 인해 울퉁불퉁하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 이상하게 보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업무 환경에서 투석을 위해 투석 시간 및 투석장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혈액 투석을 하는 팔이나 복막 투석을 하는 복강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심장장애입니다. 심부전증, 협심증 등 심장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거나 심장 이식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장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장애에 대한 민감한 질문을 삼가해야 합니다. 업무 환경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염분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 및 과도한 운동이나 활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호흡기 장애입니다.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 부진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호흡기 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시 말을 천천히 하며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 환경은 천명이 날 때 피곤한지 물어보고 휴식을 권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건조한 환경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간 장애입니다. 간 기능의 손상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간장의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업무 환경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수면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술을 권하지 않으며 저염식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11번째, 장루, 요루장애입니다. 수술이나 사고로 인해 인공항문이나 메뉴관에 의존해 대소변을 배출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루, 요루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탈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전 먼저 의논해야 합니다. 업무 환경은 업무 중 수시로 가스가 배출되더라도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일상은 질긴 섬유질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12번째, 뇌전증 장애입니다.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작이나 경련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의 수많은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작품은 보고 계시는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입니다. 뇌전증 장애 에티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작 증상 발현 시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와 단추, 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 환경은 지속적인 약 복용이 필요하며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일상은 규칙적인 식사 및 충분한 수면을 해야 합니다. 13번째, 지적장애입니다.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생활 능력이 저하되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지적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시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할 수 있으므로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합니다. 업무 환경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시범을 통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은 지적장애인이 메뉴 선택 시 메뉴를 읽지 못할 때는 메뉴를 읽어주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음식 그림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4번째, 자폐성 장애입니다. 타인과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인물은 드라마 굿닥터에서 나온 박시온입니다. 박시온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서번트 증후군까지 진단받은 드라마 인물입니다. 그 덕에 천재적인 기억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발휘해 훌륭한 소아외과 의사로 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폐로 인해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은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자폐성 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자폐성 장애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쉬운 말로 짧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업무 환경은 충분한 설명과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상은 자폐성 장애인은 특히 처음 겪는 상황에 예민하고 당황스러워 합니다. 낯선 사람, 특정 음악, 소음, 냄새 등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므로 배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관련 인물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 광양자설 등 업적을 남겼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장애 에티켓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장애에 관련된 민감한 질문은 삼가합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정신과 약이 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일상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양한 장애 특성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장애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끝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장애인과 소통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소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주기도 받기도 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기회로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